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떠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분명 나도 잘해줬고 정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텅 빈 자리와 싸늘한 거리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인복이 없나 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대단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인복이 없는 걸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인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에 자주 빠집니다. 인맥은 결국 돈 따라 움직여. 성공한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야. 사람은 조건 보고 만나는 거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힘들지.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돈 많지도 않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오고, 인연이 끊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남보다 더 인복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딱 세 가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눈,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할 말의 무게, 그리고 자기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다움. 이 세 가지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인복을 끌어들이는 자질입니다. 서울 도림동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는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나눠 먹고, 어버이날이면 주민센터 직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찾아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입니다. 가진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박 할머니만큼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분이 없다 고 말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나는 그냥 누구든 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요. 밥은 못 사줘도 같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게 하려고 해요. 이 간단한 말 속에 인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물질로 보상받고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머무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사람이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복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함께 품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마음이 불러들이고 말이 지켜내며 행동이 이룬다. 오늘 방송에서는 돈 한 푼 없어도 평생 사람 곁에 두고 인복 많은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이 가진 세 가지 공통점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인복이 없다고 느꼈다면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돈이 없어도 인복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람에 대해 실제 이야기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쉽게 놓치고 삽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서명자 씨는 오래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낡은 리어카 하나에 야채 몇 단을 올려놓고 새벽마다 출근했습니다. 이른 새벽, 손님도 없고 바람만 쌩쌩 부는 날이면 기운이 쭉 빠져 말도 없이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그런 날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던 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국물 한 컵을 들고 명자 씨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이 추운 날씨에도 일찍 나와서 참 기특하다. 이 말 한마디에 명자 씨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나요? 하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명자 씨에게 돈을 주거나 뭔가를 크게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했고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그때 장사 접고 고향 내려갔을 거예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업을 짓지 말고 구덕을 남겨라.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말에 덕을 남겨라. 즉, 말은 업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투 하나에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말투 하나에 사람은 상처받아 멀어집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은 누구와도 금방 가까워지고 또 한 번 맺은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말재주는 화려한 어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진심을 담아 눈을 보고 천천히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복 많은 사람들의 첫걸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온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이 따뜻하면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의 향기를 따라 사람이 모여듭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이영숙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 한 푼 없어도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웃어요. 왜냐고요?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말이 따뜻하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사람 곁에는 따뜻한 인연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돈이 없어도 인복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보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승진을 했을 때 잘 됐네, 축하해.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운이 좋았나 보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요. 옆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참 대견하네요.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마음 한 구석이 시큰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순수하게 기뻐해 줍니다. 심지어 자신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남의 잘된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환하게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화분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돌봤고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는 무역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함께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도 명문대에 진학했고 이웃 중에서도 꽤 주목받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화분 할머니는 자신이 아끼던 비단 베넷 저고리를 정성껏 다려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놀라며 아니,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런 걸 다 하고 말했지만 이화분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좋은 날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사건 이후 그 이웃은 늘 이화분 할머니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장도 함께 보고 명절 때면 음식을 나눴으며 아이들이 커서도 할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하길 난 평생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도 덜 외로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순간은 기억에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같이 한 인연은 슬픔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수의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복 짓는 일을 보면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 공덕에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남 잘 되는 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린다. 이런 말도 그 뜻에 닿아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잊지 못하지만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도 늘 초대받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기쁜 자리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인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이 요즘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잘 됐어요. 마음 깊이 축하드려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복을 2배, 3배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돈이 없어도 인복 많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 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인복이라는 건 먼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연의 크기와 깊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도 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은 곁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자기 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종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동네 슈퍼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접고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그분이 계셨던 시절엔 그 가게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들러 귤 하나, 사탕 하나 얻어갔고 어른들도 박할아버지를 종태 형이라 부르며 말동무를 하러 자주 찾았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내 사람이라 여기며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호통치기보다 손을 잡고 오늘은 기분이 별로니? 라고 묻고 어른이 물건값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줘. 당신은 내 단골이니까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오래 아는 단골들에겐 자신의 가족처럼 안부를 챙겼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작은 과일이라도 챙겨주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날 떠나지 않는다. 그분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이처럼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않고 가깝다는 이유로 막대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말을 전합니다. 직이지우, 즉 자기를 아는 사람을 진정으로 귀히 여겨야 인연이 오래간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 인연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기억되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곁의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정성을 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 기뻐하는 얼굴, 자주 묻는 안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내 사람을 내 곁에 붙잡아두고 인복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이순례 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야 가진 건 없지만 내 사람 귀하게 여기려고 밥은 꼭 같이 먹었고 이야기 들을 땐 두 손 모으고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 편이더라고. 여러분, 결국 인복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태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내가 받을 인복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왜 인복을 부르고 사람을 붙잡는지에 대한 철학자의 깊은 통찰을 통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째 따뜻한 말, 둘째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셋째 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본질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정은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것을 바라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좋은 인연은 상대에게 이득이 있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심으로 따뜻한 말을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내 곁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신뢰라는 관계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인복 많은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임정자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책을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손님이 오면 커피 한 잔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가 좋아할 만한 책 한 권을 자연스럽게 꺼내줄 뿐이에요. 처음엔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을 위기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카페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책을 사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 이야기만 하다 가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들이 어디 가서든 거기 가면 위로받는다 라고 말해주었고 결국 입소문이 나면서 작은 공간이 사람이 머무는 마음의 쉼터가 된 것입니다. 임정자 씨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로잡는 법을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잊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도 기분 좋지? 너한테 이런 기쁨이 생긴 걸 내가 진짜 좋아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은 값이 들지 않지만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울이요, 말은 향기다. 얼굴이 밝으면 복이 머무르고 말이 향기 나면 사람이 머문다. 즉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담기고 그 품격이 결국 사람을 끌어들이는 인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철학자의 통찰.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것은 자금을 품고 강한 것은 부드러움에 젖는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이란 결국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공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강한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신뢰를 얻고 그 곁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를 노자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복은 하늘에서 주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마음을 건네느냐에 따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은 크게 보상받지 않더라도 삶을 덜 외롭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만들며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사람 하나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게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상담을 통해 만났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인복을 되살리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오정혜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엔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잃고 신용도 무너지고 아는 사람들까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정희 씨는 딸 둘을 데리고 지인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반지하 방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 식당 뒷정리, 사무실 청소 등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하러 간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한창 회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 여기 괜찮다는데? 근데 뒷정리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때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까요? 청소는 제가 잘하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렇게 그녀는 회사 회식 뒷정리도 맡게 되었고 한 달 2번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식 다음 날 그녀는 자비로 작은 커피와 과자를 준비해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청소는 제가 깨끗이 했으니까 편하게 일하세요. 그 따뜻한 말과 자그마한 정성에 직원들은 감동했고 그 회사는 정혜 씨를 우리 회사의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소개로 3곳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딸 둘 모두 대학에 진학해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이 전부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 정성이 담긴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게 결국 사람을 불러요. 이 이야기는 3가지 인복의 핵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첫째, 그녀는 누구에게도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인사와 감사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회사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정말 마음으로 걱정하고 소소한 간식이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이 승진하거나 성과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 주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그 회사를 그냥 청소 장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람처럼 귀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단순한 일자리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인복을 만든 겁니다. 그녀의 인복은 돈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얻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외모, 넉넉한 경제력, 사회적 지위.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에 끌립니다. 정혜 씨의 삶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말은 따뜻한가? 나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고 있는가? 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3가지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복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고 인복 많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는 돈 한 푼 없어도 인복 많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복이란 하늘이 내리는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자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의 방송을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인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합니다. 첫째,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늘 초대받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힘들었죠? 이런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이 머물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둘째,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질투나 비교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다시 돌아옵니다. 셋째, 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곁에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친하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생각은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반대로 가까우니까 더 표현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곁에 인연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불교의 지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울이고 말은 향기다. 밝은 얼굴은 복을 부르고 좋은 말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 바로 이 말이 오늘 방송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조금 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조금 더 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진짜 인연들이 될 것입니다. 인복은 돈보다 더 오래가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며 맞아, 내가 좀 부족했지.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좋은 인연은 나눔에서 시작되고 공감에서 자랍니다. 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좋은 인연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머무는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인연 하나,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